네, 8개월간 있었던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그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거의 근 한 달간 지수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시장이 좀 심심하죠. 굉장히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또 많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장점은 마음이 좀 편안하다라는 건데, 그래도 시장이 좀 많이 올라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시장이 좀 많이 닫혀있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마음도 드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 있고, 금리 인상이 뭐 1분기든 2분기든 뭐 3분기든 뭐 분명히 내년에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는 맞지만, 주식의 주가의 상승 속도도 지수의 상승 속도도 상당히 좀 빨랐고 채권 금리의 하락 속도도 굉장히 좀 빨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을 좀 막고 있는 요인이고, 빨리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더 오르려면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차익 실현 매물 다 받고 그러고 나면 또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화,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쉬는 모습들은 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지금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오늘 뭐 조정도 나오곤 있지만, 분명히 시장의 흐름, 오늘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여전히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MC에서도 금리 동결할 거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내년에 금리 인하에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 그렇지만 이제는 지난달과 같은 그런 급상승에 대한 모습은 당분간은 좀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전제 조건으로 놓고 시장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긍정적인 면을 그래도 좀 찾아보면,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박스권 상단을 121선이 좀 막고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121선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121선이 낮아진 모습들도 있지만, 이 121선을 뚫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 121선이 이제는 박스권 하단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점. 그러면 향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상승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좀 안정되는 모습들. 이 환율도 1,300원대에서 많이 올라가질 않죠. 뭐 1,350원까지 갔었는데 여기에서 환율도 좀 안정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전체적으로는 속도 조절의 시간을 좀 가질 거고, 뭐 기간 조정이다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죠. 기간 조정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이 지수가 오르기보다는 이제는 좀 횡보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섹터별 움직임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2,500이었고요. 결국에는 8개월 정도 돌고 돌았는데 아직까지도 2,500입니다. 그 사이에 코스피 지수는 위쪽으로는 2,660까지 갔다가 한때 위협을 받을 때는 2,200선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는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해서 올해 하반기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같은 시간 또 이렇게 꾸준히 팁을 주셨는데요. 윤정식 상무님은 이 해당 기간 동안에 투자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사실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 고점이 8월 초, 7월 말 8월 초 정도에 이 고점이 형성이 돼 있었고요. 2,700 가까이 갔었죠. 2,600 장중 고점으로 따지면 68포인트였고, 네. 그리고 10월 마지막 날에 장중 저점이 2,273포인트, 400포인트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3개월인데 4기에 400포인트나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좀 덜 잃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좋아진다라는 섹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포트에 뭐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있는데 반도체는 좀 확실히 좋아지죠.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이제는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죠. 향후에는 이제는 내년 1분기, 2분기, 내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겠고,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여전히 뭐 반도체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내년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최근 한 2, 3개월 동안보다는 조금은 더 적극적인 투자가 돼도 덜 리스크가 확실히 좀 줄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동안은 리스크 관리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줬다라면 향후에는 리스크는 조금 줄여도 된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 포션은 좀 줄여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의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향후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 보면은요, 그 사이에 좀 종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올해 연말 즈음 들어서 신규로 몇몇 종목군들을 좀 담아주셨죠. 일단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로 30% 비중 들고 있고요. 기아와 GS리테일, SO일, 현대건설, 그리고 대한항공 이렇게 주식 비중 9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쭉 종목군들 봤을 때, 이 종목은 내가 좀 투자 잘한 것 같다. 스스로 좀 자평을 해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비중 제일 높은 이 삼성전자가 제일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트의 안정성을 좀 높여줬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항상 이 포트를 구성할 때 가장 비중 높은 거는 제일 안정적인 종목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관에서도 자산 배분을 할 때 부동산이나 채권의 비중이 주식 비중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좀 현금으로 남겨놓는데 부동산이나 채권의 비중이 주식보다 높은 건 부동산이나 채권이 좀 더 좋아서가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 비중이 좀 더 높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주식 안에서 포트를 구성할 때에도 이 삼성전자처럼 좀 안정적이면서 근데 안정적이기만 하면 안 되겠죠. 또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개인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포트 안에서도 가장 좀 핵심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6만 원대 초에 사서 지금은 7만 원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좀 냈는데 그러면 보유 종목 가운데서 이 종목은 좀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아쉬웠던 종목 있으세요? 네, 사실 이 SO일이 좀 아쉽습니다. 이 SO일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이 틀렸던 게 국제유가가 $70 중반 정도에서 사실은 하락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좀 될 거라고 보여졌는데 $70도 붕괴되는 모습까지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자 그리고 국제유가의 하단은 이 정도에서 멈출 것이다.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만 이 국제유가의 하락이 틀리면서 사실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7만 원에서 한번 훅 떨어졌을 때 6만 7천 원 정도까지 갔을 때 그 전에 한번 매도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좀 팔지를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요. 하지만 실적이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한다라는 종목은 실적 시즌에선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트 안에서는 보유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에 있어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제 판단과 제가 좀 틀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SO일은 좀 아쉬움으로 좀 남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윤상무님 포트폴리오 참고해서 지금도 잘 따라가고 계시고 수익 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실전에서 계속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좀 전에도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처럼 좀 안정적이고 향후가 기대되는 종목들, 안정적인 종목에 좀 더 비중 많이 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투자에 대해서 내년을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예를 들면 삼성전기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내년도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이런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나머지 포션들은 이런 내년도 상반기가 특히 기대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포트를 구성을 하시면 수익률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꽤나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꾸준히 전략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다른 코너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략스크린 바로 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종목 봐드리는 코너나 프로그램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게 나는 좀 어렵다. 비중 조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섹터에 좀 종목을 나눠서 담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리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 접수 받고 있거든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매주 금요일입니다. 진짜 쉬운 진단 오후 4시에 진행되는데요. 매주 금요일에는 또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봐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02-2128-3388번 미리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렵죠? 남은 시간도 끝까지 힘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